네, 안녕하십니까. 일산청소학원에서 또 한번 인사드리게 되네요. 네, 저는 일산청소학원 전략단임 강희선이고요. 네, 오늘은 또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졌죠, 그렇죠? 네, 곧 이제 기말고사도 다가오고 있고, 또 기말고사 끝나면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고3 친구들은 네, 수능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 와중에서도 분명히 단순히 올해 입시가 완료되는 게 아닌 또 내년까지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참 어려운 게 되도록이면 올해 끝내야 된다. 내년까지는 바라보면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2027학년도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특히 이 대학교 입시 변화에서 어떻게 보면 센터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서영고, 즉 스카이에서 2027학년도에는 어떤 변경사항이 있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좀 같이 볼게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 네, 모집 인원은 이제 또 추후 달라질 수 있으니 2027학년도에 나오는 또 입시 모집 요강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봐야 될 거는 서울대겠죠, 그렇죠? 서울대는 크게 네 꼭지점 정도를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궁금한 거죠. 네, 과연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나?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딱 보셔도 네, 한 자리 숫자 변동이 있죠. 네, 이 서영고에서는 대체적인 특징이 모집 인원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근데 이제 체육교육과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봉일 수도 있는데, 네, 여기가 수시 일반 전형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지역교양 전형으로 4명,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으로 일반 전형으로 해서 또 나머지 32명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수시 모집만 실시하는 대학교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네 번째도 정시 모집만 실시하는 대학교의 모집 단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를 되게 희망하신다면 이게 과연 정시에서 뽑는지 수시에서 뽑는지 확인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은 서울대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단, 우리 서울대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뭐죠? 원래 그냥 조심히 봐야 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보자면, 일단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40, 그리고 일반에서도 20%를 본다는 거. 네, 그래서 서울대는 단순히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내신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반드시 미적과 기하 둘 중에 하나 꼭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부 자연계 같은 경우는 물원, 물투 혹은 화원, 화투가 반드시 한 과목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 특히나 서울대를 좀 원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연계, 그 친구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2027학년도에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네. 자, 수시 중에서도 특히 지역균형은 N수생들이 이제 응시 불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으니, 네, 내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당연히 연세대겠죠, 그렇죠? 연세대도 모집 인원 변동은 크게 없어요. 단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뽑았던 국제인재 전형에는 120명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변경되니까 혹시 이 과를 노리고 내년에 준비하실 분들은 아주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수시 논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논술이 이제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노릴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내년부터 자연개혁에서는 뭐가 있죠? 과학 논술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치대도 모집을 폐지합니다. 그 다음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58명 정도 감소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올해 이슈가 좀 있었죠. 네, 그 부분 때문이니까 자세한 건 여러분들 직접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이게 좀 말씀드리기 좀 뻘뻘한 부분이라. 네, 그리고 응용통계 계열이 이제 또 변경이 되는데, 이게 원래 인문 계열로 뽑았었는데 이번에 통합 계열로 변경해서 자연 논술 진행한다는 부분,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가 사실 또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인문제 그 모집에서 통합 모집으로 좀 변경이 돼요. 수능 유형도 1형이 아니라 3형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과를 좀 원하셨던 분들은 이제 여기 지원을 하실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천형이나 활동문수정, 이 두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이제 인문 혹은 자연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그런 또 특이성이 생겼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정시에서 상경사의 과목별 반영 비율이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들이 전형 평점 1000점이 됐든 뭐 아니면 저기 총점 안에서 이제 반영 비율이 있는데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 200, 수학 200, 영어 100, 탐구 100 이런 순으로 어떻게 돼 있죠? 점수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요게 국어하고 탐구의 성적이 좀 낮아져요. 네, 그 비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수학과 영어를 많이 강화시키는 부분이니까 안 그래도 연세대 학교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어 영역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네,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생겼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연세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대처럼 되게 지원하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가 수능 최저였죠. 여기 보시면은 인문은 2합 4, 그렇죠? 그다음 자연은 2합 5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정말 낮은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영어가 3등급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사가 4등급임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원하실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나 수학이 최저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거. 네, 그 부분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 추천형 같은 경우는 공통과 일반 선택에는 Z점수 50%와 등급이 50% 들어가는 거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연세대도 마찬가지로 서울대처럼 정시에서 단순히 수능 성적만 보진 않죠. 그렇죠? 물론 수능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성적이 들어갑니다. 95%. 그리고 학생부가 5% 정도 들어가는데 물론 예외인 과들도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학교는요. 고려대인데 고려대는 올해가 좀 많이 변경이 돼서 그런지 이제 2027학년도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그래도 인원은 좀 변형이 됩니다. 수시가 늘고 정시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군 모집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군에서만 단일 모집하니까 내년에 이제 또 준비하실 분들이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고려대에서도 또 특징이 있는데 교과가 전교과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수능 100 들어가는 게 있고 교과 우수라고 해서 교과 성적 20% 들어가는 또 두 가지 전형이 있으니까 이제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수시교과와 정시교과의 등급별 점수 차이가 좀 다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 대학교만 봤습니다만 대개 학교들의 변경이 있을 때는 항상 서울대나 그렇죠? 이 스카이들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 같은 경우도 이 대학교들이 먼저 움직였고 특히나 서울대가 제일 먼저 움직이긴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대학교들의 변경도 눈에 띌 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최상위권 대학들의 특징 이걸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쭉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이 학교들의 특징이 뭐였죠? 그쵸? 바로 학생부도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수능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쵸? 뭐 상세한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하긴 했는데 이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능 최저가 있는지 쭉 정리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진짜 최저 학력 기준이 이렇게 타이트하구나 라는 걸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즉 단순하게 학생부만 잘 꾸민다고 해서 이 대학교를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어떠냐? 정시 전형에서도 보시면은 수능 100을 보는 그런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서울대도 1단계 단계별 전형으로서 수능 100을 보지만 나중에 교과 성적도 보죠. 그렇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전형으로 뽑지만 또 교과가 들어가고 혹은 인적성 면접도 들어가고 그렇죠? 연세대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또 교과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나는 학생부만 잘했으니까 혹은 나는 정시 잘 봤으니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7학년도에 또 다른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와, 내가 근데 내신이 잘 안 나왔는데 이 학교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 되도록이면 올해 잘 정리해서 가시길 진짜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곧 1학기가 끝나죠? 그렇죠? 자, 1학기가 끝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와 최저 학력을 준비해야 될 시기죠. 그렇죠?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올해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정시 준비만 하겠다, 그래서 정시로가 됐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대학교 꼭 노리고 싶을 텐데, 그렇죠? 근데 내신이 들어가 버리네. 네, 이러면 또 곤란해질 테니까 최대한 오래 갈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거의 이제 170일 정도 남았는데, 그리고 곧 있으면 또 6월 평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참 정리 잘하고, 그리고 올바른 2026학년도 26학번으로 제대로 탄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또 수능 준비하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올인원반을 계속 운영 중이거든요. 네, 올인원반 친구들에 대해서 만족도도 상당히 좋고요. 왜냐면은 정말 우리 재수 종합학원에 걸맞게 고등학교 3학년들의 수업을 준비해 놨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3학년들의 생활을 준비해 놨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재수 종합반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상담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올인원반 관심이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되도록이면 우리 학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에도 좋은 입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